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코엘 패션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개요. 영성 필코 전자유황공사 중국 산동성 이렇게 전자부품 제조 판매 화장품 판매 CF 인터내셔널 의류 잡화 F CSF 리테일 CF 리테일 의류 잡화 CFH NK 구두 가방 액세서리 이런 것도 붕크 가방 의류 이런 식으로 전자부품 제조 판매 요거 명성 필코 전자 유황공사 말고는 다 의류 가방 뭐 이렇게 화장품 이런 쪽으로 자산 총액이 제일 높은 게 필코 전자 요게 160억 정도. 나머지는 뭐 붕크 41억, CF HNK 요거 22억, LMP 브랜드 요거 17억. 주사가 사명을 LMP 브랜드로 변경했다. CFP가 자산 총액이 10% 이상인 회사가 그러니까 지배 회사에 지금 요거 코엘 패션의 자산의 10% 이상인 종속회사 그러든지 종속회사 판단 여부예요. 사업 연도의 자산 총액이 750억 이상인 종속회사. 이러면은 종속회사로 들어간다. 750억 자산 총액이 10% 이상의 그러니까 종속회사는 없네. 맞지? 실질 지배력 보유 이렇게. 이거 다 종속회사인가? 이거 다 종속회사네. 근데 이게 왜 75억인 750억이 되나? 아니면은 자산 총액의 10%. 얘들 자산이 얼마였더라? 3천억 아니었나? 아, 매출이 기억 안 난다. 헷갈린다. 넘어가면 되지. 나중에 나올 거니까. 자, 코엘 패션 주식회사고 74년에 영국 외국 법인인 필립스 코리아 전자 필립스 코리아로 설립을 되어서 전자 쪽 필코 94년에 필코 전자로 그 바꿔서 내국 법인화했다. 15년 3월에 코엘 패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 그러니까 15년 3월에 이제 흡수를 같이 사명을 변경했다는 말 그냥 합병 비슷하게 했단 말이겠지. 그래 97년에는 그 15년에 합병 그 같이 사명 변경했고 97년에 코스닥에 벌써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15년에 합병 맞네. 매막 개시간 후 15년 4월 1일에 합병을 해서 이름을 코엘 패션으로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합병을 했네. 맞지? 2015년 3월 27일에 코엘 패션을 하고 2015년 4월 1일 날짜로 합병을 하고 이 만원짜리를 합병했네. 15년 4월 16일에 코스닥에 추가 상장. 벌써 그때는 필코 전자로 필립스 코리아 필코 전자로 코스닥에 97년에 상장을 했다가 다시 합병을 하고 다시 이름 바꾸고 합병을 하고 다시 추가 상장 15년에 코스닥에 추가 상장. 그러니까 2011년에서 15년까지 죽을 썼던 게 얘들 필코 전자 때였겠구나. 맞지? 자, 전자부품 제조 판매하는 전자사업은 의류 판매 제조하는 의류 사업 이런 식으로 패션 사업으로 분류된다. 전자부품 제조 판매는 필코 전자, 화장품 제조는 CFC, 그리고 CF 코스메틱도 화장품, 가방 의류 언더웨어 자파 제조 판매는 CF 인터내셔널, 언더웨어 속옷 자파 의류 화장품 판매는 CF 리테일, 구두 가방 액세서리 의류 판매업은 CF HNK, 붕크, 엑스머스, 의류 언더 자파 제조 판매는 LMP 브랜드, CFP 월패션, 화장품 제조 판매는 코트리 이런 게 있다. 길다이 많다잉. 그래 인터넷 서비스 전문 디자인업 산업용 기계 장비 임대업 뭐 이런 것들이 다 영업 활동에 다 포함된다. 여행 알선 관광업 화장품 제조 판매업 브랜드 상표권 지적 생활권 지적 재산권 관리 및 라이센스업 뭐 이런 거 다 있다. 회사 연역 지금 사내이사 대표이사가 최영석, 임종민으로 돼 있고 이순섭 이분이 지분을 한 20 몇 프로 가지고 있대. 시작할 때 이분이 거의 대주주였을 거야. 대주주는 아니고 그냥 전문 경영인 그러니까 회사를 창업하고 따로 이제 투자는 따로 있고 그런데 이제 필코 전자에서 코엘 패션을 합병할 때 합병하고 이름을 바꿀 때 그때 코엘 패션에 따로 지분을 두고 투자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싹 나가는 바람에 코엘 홀딩스인가 하여튼 나가는 바람에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 지금의 대명화학의 권오일 대주주를 만나게 있다. 그래서 이분이 47% 대명화학이 47%이 회사 대명화학 상장도 안 돼 있고 매출이 1조가 넘는 회사 장난 아니더라. 그래서 여기서 전문 경영인 이분한테 이순섭, 임정민, 최용석 맡겨서 회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굉장히
꼼꼼하게 다 적혀 있어. 이때까지 봤던 회사 이런 거는 KSS 해운, 그것도 어디고 이크레더블, 그리고 풀무원, 유한양행 이런 좀 주주한테 다 보여주는 주려고 하는 회사들, 그런 게 좀 잘 돼 있는 회사들이 그래 돼 있는데 이거는 더 하더라. 더 하면 돼 있지. 그래서 2015년 4월 1일자로 합병 비율 246대 8315로 합병 신주 6,400만 주를 발행해서 합병을 만들고 필코전자에서 피합병법인 코엘패션으로 흡수 합병되었다. 그래서 2020년 6월 30일로 종속기업 CF 크리에이티브를 무증자 방식의 또 소금류 합병, 흡수 합병했고, 뭐 이렇게. 코엘 패션은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선정 산업 지원부에서 기술 개발 기업으로 선정돼. 요거 소재 이게 패션 쪽 말고 아까 전에 필코 전자 쪽 걸로 됐겠지. 세계 인류 상품 인증서, 캐패시터 때문에 가겠지. 품질 경쟁 인증서 이런 것들. 코엘 패션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이전에니까 콘덴서 쪽이니까 패션 사업 부분 추가 2015년에 크리에이티브 CF 인터내셔널 리테일 H&K 뷰티 LM 브랜즈 CFA CF 크리에이티브 흡수 합병하고 뭐 이런 것으로 쭉 넘어가는 자본금이 네 번이나 자사주를 소각했어. 근데 얘들이 그래서 450만 주, 400 이게 한 160억 정도 넘을 거예요. 160억 넘을 거예요. 이거 곱하면 되지. 지금 5천이잖아. 5, 4, 20, 200 넘겠지, 맞지? 지금 돈으로 하면. 그때는 그보다 좀 작았으니까. 그래서 얘들이 어찌 보면 무상감자. 이걸 자사주 소각을 무상감자로 하네. 그냥 주식을 그냥 무상감자 감축시킨다.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감축시킨 게 아니고 자기들이 주식을 사서 산 주식을 감소시켰다. 그러니까 450만 주 가까이, 456만 주 감소시켰다. 액면가 3천원일 때 100만 주, 3천원일 때 100만 주면 30억이야. 3,600원일 때 100만 주면 또 36억이고, 2,500원일 때 50만 주면 뭐 얼마고? 520, 525, 125억, 12억이가. 하여튼간에 또 200만 주, 이건 또 4천일 때 사가지고 이걸 소각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 주식이 없어지니까 제일 좋은 거. 근데 이게 원캐 주식 수가 많으니까 8천만 주잖아 지금, 맞지? 8천만 주니까. 근데 6,400만 주 더 뒤로는 없었는데 지금 8천만 주에 있는데 뭐지? 그 신기하다. 그래서 소각을 2%, 2.2%, 0.5%, 2.7%제 그럼 3.8%, 4. 거의 5% 가까이를 지금 있는 주식의 5% 가까이를 소각시킨 거예요. 대단하다. 와, 소각 대단하다.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 총수가 4,500만 주, 발행한 게 9,300만 주인데 4,500만 주를 소각시켜서 8,800만 주인데 그 중에 또 자사주가 또 있었어. 자기가 이제 안정화를 위해서 사놓은 거. 모토닉은 1,000만 주 가지고 있잖아 이거. 3,300만 주 중에 그런 것처럼 이걸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시중에 유통이 지금은 안 되는 거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 되고 있는 중. 그래서 8,500만 주의 주식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이 300만 주, 그 자기 주식이. 그래. 이거는 당사는 주주 이익의 극대를 전제로 하여 회사 이익의 일정 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주요 수단으로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의 규모는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 실적, 캐시플로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돈 좀 벌면 더 할게, 이런 말이겠지. 했으니까. 순이익이 18년도에 533억, 19년도에 544억, 2020년 3분기에 지금 463억인데 이게 나누기 3을 하면 368, 160억 더하면 600억 넘어가잖아, 맞지? 600억.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금 매출이 뛰었다라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배당금은 보니까 18년도에 순이익이 7%를 배당금으로 주니까 주당 0.8% 정도로 개선 나오고, 19년도에는 순이익이 16%를 배당을 줬고 그게 주가의 1.8% 정도 되고, 올해는 예상 한 9.2%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거는 예상이니까. 자, 사업 내용. 전자부품 제조업과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을 하는 제조업 순번이 262와 144네. 그리고 전자부품 제조는 그렇지. 그리고 종속회사는, 지배회사는 전자부품과 의복이고, 이런 거 봐라.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잖아. 종속회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서 전자부품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기타 화학 제품 제조업, 상품 중개업을 주된 사업을 한다. 그래서 코엘 패션에서 전자사업에서는 필름 콘덴서, 고정 저항기, 패션은 뭐 의류, 언더웨어, 뭐 자파 이런 거,
영성 필코전자에는 전자 부분, 필름 콘덴서, 인가공 판매 해외 현지법인,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패션 쪽으로 쫙 간다. 전자부품은 단일 또는 복수의 전기적 형상을 발휘하거나 전자기기의 성능을 발휘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최소의 구성 요소로 완제품을 생산 과정의 소재로부터 조립 단계 이전까지 투입되는 모든 중간재를 뭐라고 한다? 전자부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정용 기기, 산업용 기기, 전자부품으로 구성되고 전자부품은 다시 반도체, 전자권 등의 능동부품과 수동부품으로 기능부품 또는 변환부품, 기구부품, 기구는 접속부품, 기타로 분류된다. 그래서 요즘은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서 복합부품이 출현하고 있고 전자부품의 복합화 등과 모듈, 재료, 소재까지 전자부품으로 포함시키는 경향들이 있다. 이 전자부품 업계는 품목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동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단히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품목당 생산량도 매우 커서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전자부품은 여타 부품과 달리 부피가 적기 때문에 무게도 가볍고 제품 단위당 가격도 매우 낮은 반면에 고부가가치 제품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작지만 굉장히 금이라 그러잖아. 뭐 21세기의 금 반도체 하면서 전자부품의 수동부품과 전자부품의 복합화에 따른 모듈 생산을 하고 있다. 당사가. 그래서 콘덴서 가전산업의 성장과 비례하여 경기가 호황일수록 완제품을 수요와 증가와 재고 비축으로 세트 업체로 주문량이 증가한다. 가전산업 특성상 꾸준한 수요가 발생한다. 콘덴서 뭔지 알잖아요. 그거 캐피시터, 영어로 하면 캐피시터, 한국말로 하면 콘덴서, 축전지, 콘덴서. 이게 전기를 순간적인 거를 이렇게 막아 놓을 수 있는데 이거를 충전하고 방전하는 개념이 아니라 막아 놓기만 하고 이게 언젠가 확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면은 전기가 안 통하고 이게 다 차면은 전기가 다시 통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원리가. 그리고 얘들은 굉장히 낮은 온도, 굉장히 고온에서도 잘 견디고 수명이 굉장히 길고 그 대신에 저장을 못 시키니까 좀 출력이 굉장히 높고 이런 콘덴서만 장점이 있으니까 콘덴서가 쌀알처럼 조그마한 것도 있고 MLCC라 그러고 대형 콘덴서 그거 뭐 몇 개 연결해 가지고 뭐 프로펠러 돌리는 로켓 만드는 유튜브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비나텍 할 때도 봤고 또 하나 했는데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비치로셀 이런 거 할 때 많이 했었던 거. 그 콘덴서. 차량 콘덴서는 제동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여 출력 밀도가 낮은 2차 전지의 보완을 위한 역할. 2차 전지는 충전하는 데는 특화되어 있고 오래 쓰는 데 특화되어 있는데 이게 순간순간 힘을 내고 그걸 하는 데는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거든. 근데 이런 콘덴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쪽으로는 이렇게 조금 더 추운 데서 잘 견디고 더운 데서 잘 견디고 고출력 하는 데는 좋거든. 그래서 배터리 대용으로 아니면 풍력 발전소 날개 돌릴 때 그거 날개 각도에 따라서 뭐라 해야 되나 이거 풍력 도는 게 달라지니까 그것도 많이 사용해. 당사의 필름 콘덴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충방전에 적합하고 내구성과 품질이 우선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재생용 에너지 콘덴서 수요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패션 사업은 안정적인 시장 규모를 유지해온 사업이고 옷 입고 못 사니까 의복의 개념에서 자기 표현, 생활 문화의 개념으로 점차 변화되고 브랜드 이미지, 트렌드, 디자인 소재에 따라 고부가가치화 가능한 사업이다. 홈쇼핑, 온라인, 모바일, 무점포 유통망은 높은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자 부분의 통신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중국, 동아시아, 아프리카 신흥 시장의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공급이 확대되고 점진적으로 성장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21세기 경쟁의 패러다임이 완제품에서 부품 소재로 중심으로 전환되어 미래는 부품 소재 사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 일본처럼 UCT 확대와 홈 네트워크 보급으로 지능형 정보기기 수요는 가정용 기기의 성장률을 높이는 이유가 되고 제습기, 원액기 시장에 진입하면서 기기용 콘덴서에 새로운 수요처가 생겼으며 매년 수요량에 따라 판매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얘들 왜 제습기하고 원액기밖에 안 딴 데도 많이 들어갈 건데. 그린 에너지, 저탄소, 친환경 성장,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콘덴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회사는 그 필코전자, 필코전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충방전에 적합하고 내구성과 품질 우수한 특성이 가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에 필요한 전기 변환 장치에 사용하는 콘덴서 또한 자동차에 적용하는 원료와 같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용 콘덴서 수요도 급속히 증가. 산업용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통한 환경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신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수요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그럼 이제 패션 사업으로 가면 유통구조가 80년대는 재래시장, 90년대는 백화점, 로드샵, 2000년대는 마트, 2011년 이후 홈쇼핑 온라인 시장, 패션 의류 시장 성장 속도가 급속히 빨라졌다. 지금 또 이제 스마트폰 사용량으로 온라인 투 오프라인 모델로 유통 채널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게 성장률이. 시장 규모가 이만큼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지. 패션 쪽이 지금 좀 감소됐네. 2020년에는 마이너스. 왜?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예상. 그 전자사업에서는 시장이 요구하는 신제품, 소형화, 고품질, 저소음, 친환경, 자동차용, 산업용, 전력용을 출시하다 보면 새로운 것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R&D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를 위한 신시장 진입과 장기적인 이익 극대화에 힘쓰고자 한다. 패션 사업은 얘들이 위에 입는 거 위주보다는 내의류 산업이라 가지고 소비 환경에 민감도 좀 떨어져. 왜? 팬티하고 속옷은 그거 뭐고 안 입을 수는 안 입나? 그러니까 특성 경기 변동에 덜 영향받는 편이래. 그래서 유행에 덜 민감하고 안 보이겠네. 유황시 벗어야 알지 유행을. 보고 다닐 수 없잖아. 재고 자산의 진부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제품 라이프 사이클은 패션 제품에 대해 더 길다라고 할 수 있다. 패션 내의류 산업은 계절적 통장적으로 1분기, 3분기 1분기 올라가고 2분기 떨어지고 3분기 올라가고 4분기 떨어지고 1분기 올라가고 3분기 2분기 떨어지고 3분기 올라가고 4분기 이런 식으로 N자 형태의 패턴을 보인다. 전자사업 부분은 영상, 음향,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전자기기의 디지털화, 멀티미디어화, 고기능화에 따른 기술 진화로 산업 구조가 디지털 부품 위주로 변화된다. 그러다 보니까 편리성, 개별성, 다기능화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소형화 추세로 진행되고 전자부품 역시도 소형화,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화, 세분화됨에 따라 전자기기에 채용되는 부품도 소량 다품종화되고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스마트 TV, 스마트 태블릿 PC 비중이 확대되면서 산업군의 확대 재편이 양상을 보이고 자동차 부품에서는 2차 전지 응용 부분에서도 환경과 유가 변동을 인한 자동차 시장과 에너지 시장의 필두로 산업의 구조조정 성장을 모색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 제기로 풍력, 조력, 태양광 분야의 녹색 성장 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에 따라 그 성장이 급격하게 변모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의 일환인 기존의 가전 부품과 연계하여 대체 산업을 통해 산업을 확대하고자 DC 인버터 기능을 강화한 인버터 교류죠. 이게 전환, DC 다이렉트 전환 기능을 강화하는 시스템 에어컨 시장, 전력 집전 ESS 송전을 강화하는 시장의 확대, 생산으로 부품의 대형화 및 집적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의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얘들 뭐 할 말이 많네. 패션 사업은 유통 구조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확대되는 디지털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고, 국내 패션 산업은 기획, 디자인, 생산, 유통 구조를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주요 경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게 그 수직 계열화를 해야 이제 좀 이렇게 경쟁 요소로 된다 이 말이지. 전자사업 부분에 이제 현황으로서는 종합 수동 부품 메이커로 진입하고 해서 리드 타입 필름 캐패시터 다리가 있는 캐패시터 픽스 레지스터 중심의 제품 영역을 차세대 자동차로 불리는 수소 연료 전지용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필름 캐패시터 방산 전술차 모듈용 필름 캐패시터를 개발하여 자동차 전장품도 이미 시제품을 출시하였으며 관련하여 군수 방위업 산업의 전장품 시장에도 진입하여 매출을 발생하여 점진적인 진출을 통해 시장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오 신기하네. LED 조명, 태양광 발전, 필름 캐패시터, 대소규모의 전력 충전의 에너지 분야, 전해 콘덴서 등 타전자 부품의 대체 시장에 특화되는 R&D에도 집중하고 제품의 소형화를 통한 신제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기술력과 품질 경쟁 요구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실적 증대가 되도록 할 것이다. 산업용, 난방용, 냉난방 등 공조 시스템을 통한 환경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신시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왜 이걸 에어컨을 트는데 열량을 덜 먹고 더운 공기를 덜 내게 하면 완전히 신시장 되지. 자리매김하고 있어. 수요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을 통해 점진적인 매출을 증가 기대된다.
가시적인 매출과 미래산업, 신규 시장의 자동차용, 산업용, 신재생 에너지, 전력 충전 에너지, 신성장 동력을 미래의 회사 비전으로 삼고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패션 사업은 고가와 저가의 시장 선점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고부가치 제품 개발, 원가 절감 등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야, 뭐 이렇게 할 말이 많노. 그래서 2019년 말 국내 패션 시장 규모는 41조인데 그 중에 3,580억 정도를 이 코엘 패션이 담당하고 있다. 뭐몇 41조에서 3천억이면은 몇 프로, 0.0 몇 프로밖에 안 된다 맞지? 그렇지. 그래서 요 전자 이렇게 매출 부분을 보면 콘덴서 저항기 이게 전자 사업인데 전자 사업의 총 합계가 한 9, 매출 콘덴서가 163억, 내수가 117억, 합계 281억, 저항기는 수출이 7억, 내수가 1억, 합계 9억 4천, 기타 1억. 그래서 수출이 그 전자사업에서는 171억이 매출을 올렸고 내수 120억 합쳐서 292억 중에 수출이 171억. 근데 전체 매출이 3천억이 되거든. 패션 쪽하고 합치면 그러면 10%도 안 돼. 전자사업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 그럼 패션 사업을 보면 수출이 2억이고 내수가 2,700억. 그리고 기타 37억. 합치면 2,743억. 콘덴서는 아까 전에 290억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10% 조금 못 되는 한 9% 얼마 되는 비율이 9대1. 수출이 9, 수출이란다. 전자 쪽이 1, 의류, 자파, 코스메틱 요쪽이 9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전자사업 부분에 콘덴서가 이제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뭐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가격 변동 원인은 고부가치 제품으로 매출이 전환 중에 있으므로 고부가치 수출 비중이 높은 관계로 환율 변화에 따라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떨어진 이유가 올라가야 되는데 환율과 고부가치로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있는 거래. 그럼 좀 더 클 수도 있겠다, 맞지? 자, 그래서 전자 원재료는 필름 사오는 게 40% 차지하고 와이어 맞지? 23% 이런 식으로. 설비 능력은 생산 콘덴스 제품 수원 공장에 연간 2억 개를 만들 수 있고 중국 공장에 12억 개, 총 14억 개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가동률은 한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패션 사업은 원재료 구입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내, 중국 인가공 업체와 계약해서 인가공 고객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인가공 맡기는 거니까. 수출이 58, 내수가 41. 뭐 이거는 그 전자 사업 한에서만 이걸 근데 전체 매출로 하면은 얼마 안 되지 또 10%도 안 되지. 10% 어딨노? 지금 9% 9점 몇 프로인데. 전자 사업의 콘덴서 패션 사업. 요거는 패션 사업에 얘들이 그거 계약 기간이 거의 다 2020년 12월 31일인데 지났는데 이거 뭐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 자기들이 전자공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거 공시를 하든지 아니면 뉴스로 올리면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안 찾아봤거든요. 푸마는 계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푸마는 신규 계약했거든. 중요한 건 푸마보다 아디다스하고 리복 이런 게 더 중요하죠, 맞지? 캘빈 클라인 뭐 좋은 거 많네. 뭐 푸마는 하여튼 새로 계약했는 걸로 알고 있어. 푸마도 모자만 또 따로 하는 거 있네. 라이선스 계약하는 거 있고 완사 입은 뭐야? 완전 사랑해요 입 이 말이야. 월 패션은 아다바트, JDX, 노티카, 센터폴, 엠포리오 알마니, 언더웨어, 신발 뭐 이런 것들 완전 사서 입력. 와 이거는 25년까지 아다바트. 하여튼 요거 계약 끝난 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특별하지 않는 이상 연장했겠지. 맞지? 그래 연구 개발 보면 연구 소장 있고 제품 개발 1팀, 제품 개발 2팀. 그러니까 전자사업 부분에 연구 개발비는 한 6억 정도 쓰고 있어요. 2.6% 매출에 전자사업 부분 매출에. 그리고 패션 쪽에는 연구 소장, 상품 개발팀, 상품 기획팀인데 한 1억 정도 쓰고 있어요. 0.04%. 그러니까 얘들의 연구비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 그래서 뭘 개발하는 것 같지만 스택 캐패시터, 스택
저번에 스태킹 적층한다고 내가 영어 배웠는 거 적어놨는 거 기억난다. 그러면 적층형 캐패시터 개발했단 말이잖아.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필름 캐패시터,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용 필름 캐패시터, SMD 필름, SMD 무슨 약자더라. 생각 안 난다. 기억날 것 같은데 기억 안 난다. 그리고 태양광 필름 캐패시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 놓는 건 말했어. 그래서 뭐 실용 신안 등록하는 거 보면 브래지어 팬티, 브래지어 팬티 이런 것들, 뭐 레깅스, 브래지어 팬티 남성용 디자인 개발 현황, 브래지어 치마용 레깅스, 뭐 브래지어 이런 것들 다 등록해 놓은 거지. 남성용 팬티, 브래지어 자기들이 이제 디자인을 등록해놨다 이건 거야. 안 그러면 뺏길 수 있으니까 상표 등록, 오렌지, 어비뉴, 뭐 뭐야 이거 스페시티, 알파벳 X 문자 도형 이런 것들도 상표 등록을 해놨다. 와구파크, 와구, 삼티브, 뭐야, 코엘 패션, 영무 로고 이런 것들도 다 해놨다. CF. 재무는 2브로.